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네, 이제 크리스마스 휴가를 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이 참 어렸을 때는 너무나도 즐겁고 그런데 요즘은 뭐 모임이니 사람들 만나면서 뭐 얘기할 것도 많고 좀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는 게 옛날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모임이 있는 장소가 어떤 골목이 막 사람들이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어깨에 부딪힐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막 차가 다닐 정도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지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의 문제가 상당히 크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극도의 스트레스가 쌓일 때, 자, 여기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지금 밀려서 스트레스가 쌓였다. 뭐 이런 쪽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극도의 스트레스, 극도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보통 이 스트레스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고 뭐 사람 간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 사람 간의 오해가 생겼을 때 뭐 풀어야 되는 어떤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좀 세컨 티어의 어떤 스트레스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지만 너무나도 힘든 뭐 이런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막 쌓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계속 상사가 일을 주고 있다. 이거는 뭐 일을 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좀 여러 가지 어떤 일에 그 일이 많은 어떤 일에 대한 스트레스, 사람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보다도 더 큰 스트레스들이 있죠. 이런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사람이 극도로 긴장하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 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슬기롭게 잘 해결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할 일이 많은데 계속 상사가 일을 주네. 이런 스트레스는 그냥 마음 먹고 열심히 하면 되지. 이 정도로 마음을 먹으면 쉽게 평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중에 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요소들을 봤을 때는 평정을 유지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공이 센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이 스트레스를 평정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쉬운 것이 아닌 거죠. 마음 먹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아주 그 뭐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는 괴물과 같습니다. 이런 괴물이 당신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표현하면 정말 잡아먹을 듯이 달려듭니다. 잡아먹을 듯이 이 스트레스가 당신을 공격하기 때문에 도망갈 틈도 없어요. 사방이 막혀 있는 엄청난 괴물의 공격처럼 스트레스가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거의 극도의 스트레스죠.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사람이 불안장애, 패닉, 불안감, 이런 것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막 느끼게 되는 거죠. 불안감을 계속 느끼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시간이 끌리면 불안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정신장애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가 진행이 되면 사람은 극도로 불안해지고 패닉이 되면서 공황장애까지 갈 수가 있고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갈 수가 있고 그것이 다시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정신장애까지 갈 수가 있는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죠. 극도의 스트레스. 이런 괴물이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달려든다는 거죠. 자,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결국은 이 강력한 스트레스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차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이 앞으로 성공과 실패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결국은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을 때 어떤 사람은 크게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성공하고 그런 것들의 구분을 봤을 때 중요한 기준점 하나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차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 그것을 차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피하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피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어떤 강력한 스트레스, 극도의 스트레스를 차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 사람은 성공의 길을 지름길로 점점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를 정하는 어떤 기준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얼마나 차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 누구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고 그 누구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은 판가름 난다는 거죠. 극도의 스트레스를 가졌을 때. 근데 이 누구나 스트레스를 가지고 누구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능력은 참 재밌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A, B, C, D 모든 사람은 그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기작도 다르고 그 스트레스를 대처하려는 능력, 그 다음에 용기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아, 저 사람 참 내공이 세구나. 저 사람 내공이 참 약해서 스트레스에 쉽게 무너지는구나. 등등등.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능력들이 다 다르다. 자, 그러면 같은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 같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어졌을 때, A와 B에게 주어졌을 때, A는 이걸 쉽게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B는 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접하면서 불안감이 생기고 불안증, 불안장애, 패닉, 공황장애까지 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넘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명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차이는 무엇인가? 물론 기본적인 어떤 성격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주 민감하거나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불안을 쉽게 느끼는 사람, 그 다음에 불안을 쉽게 느끼지 않는 사람, 이런 어떤 케미컬 쪽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극도의 스트레스를 쉽게 넘기는 사람과 불안장애, 패닉까지 공황장애까지 넘어가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보통 많은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었을 때 도움을 청하게 되죠. 도움을 청할 때 주변의 대부분의 얘기라든가 책이라든가 어떤 이런 쪽에서 우리가 자문을 구했을 때 대부분이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라. 괜찮을 거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을 수 있습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친구들과 대화를 해라. 그 다음에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노력해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라. 뭐 이런 어떤 그 어드바이스들이 많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가 왔을 때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라. 친구들과 대화해라. 스트레스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도움을 청해라. 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공허한 좀 메아리입니다. 긍정적 마인드, 극도의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거기서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다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1에서 10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10개가 더 주어졌어요. 일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거는 그래 열심히 빨리 끝내자 이렇게 긍정적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좀 기술을 더 쌓으려고 이렇게 일을 자꾸 주시는구나. 그래, 내 실력을 더 쌓는 의미에서 일을 빨리빨리 하지 뭐. 이렇게 긍정적 마인드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는 긍정적 마인드가 턴온이 안 돼요. 그냥 계속 괴물처럼 날 쪼기 때문에 사방이 막히게 날 몰아넣기 때문에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하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하고 대화할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대화하긴 하지만 해결점을 찾지도 못하고 그 문제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해봤자 그 친구들은 에이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뭐 이 정도 얘기밖에 못하는 거죠.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괴물인 본인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잘 될 거야 옆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들릴 리가 없죠. 그냥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스트레스 원인을 찾기. 극도의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이 아주 쉽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라는 거죠. 도움을 청한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사람이 도움을 청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나도 그 정도의 스트레스는 다 가지고 있어. 이딴 식의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 이 현대 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 이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들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본인, 와이프, 남편, 자녀의 교육, 자녀의 결혼, 뭐 경제적인 문제, 모든 뭐 그다음에 뭐 뭐죠 그 어떤 우울증, 우울감, 갱년기 등등 그다음에 뭐 취업에서의 어떤 뭐 명예퇴직 등등등 모든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소연을 하고 도움을 청했을 때 충분한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고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극도의 스트레스를 지금 쌓여 있는 상태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것들이 있죠. 본인의 마음을 잘 정리를 해야 되고 본인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쓰이는 말들이 이 말들이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실 이 말은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왜냐? 10년이 지났을 때 지금 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10년 동안 끌고 갈 일은 절대로 없기 때문이죠. 지금 이 극도의 스트레스가 10년이 지났을 때는 아 그때 내가 참 힘든 시기였지. 그때 내가 참 잘 극복해서 참 다행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10년 동안 이것을 질질 끌고 갈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극도의 스트레스는 이 또한 지나간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제 요 말은 상당히 위험한 말이죠. 뭐 많은 사람들이 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스트레스는 즐기는 게 아닙니다. 이 극도의 스트레스는 즐긴다는 말 자체가 가식적인 말이죠.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요 말은 잊어주세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거는 아주 작은 양의 스트레스지 극도의 스트레스에서는 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거는 쉽게 말해서 비수로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아프게 만드는 거죠. 아니 사람이 지금 완전 패닉 상태로 몰고 있는데 이걸 즐겨라?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줄 때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또한 지나갈 거다. 근데 지나가지 않았는 거죠.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태에서 지나가지 않은 이 상태에서 너무나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자, 10년 후에는 이 어려운 스트레스가 지나갈 거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이 너무 힘든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슬기롭게 이걸 넘기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긍정적 마인드 친구들과 대화하기 스트레스 원인 찾기 도움을 청하기 이런 것보다는 저는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의 이 극도의 스트레스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뭔가 정말 최악의 상황이 뭔가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어떤 A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본인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 A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괴물이 아닌 거죠. 이건 완전히 괴물 몬스터입니다. 이런 몬스터가 잡아먹을 듯이 덤비는데, 자, 이때 이 스트레스가 가져다 주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내가 어떤 A라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극도의 스트레스가 나를 잡아먹을 듯이 덤비는데 최악의 상태는 무엇일까? 최악의 상태는 그것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태는 뭘까? 어느까지 추락할 수 있을까? 어느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어디까지 내가 피해를 볼 수 있을까? 그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그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처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노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나는 거기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할 것이며 그 상황이 됐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내가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처하려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악의 상황. 자, 그랬을 때, 그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그 문제를, 극도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은 그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을 거부해요. 최악의 상황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막 겁을 내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최악의 상태를 자기가 막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주 냉정하게 지금 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가 최악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알고 나서 그 상황에서 내가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슬기롭게 그 극도의 스트레스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을 위로해야 됩니다. 친구로부터의 위로 이런 건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본인이 최악의 상황을 일단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상태에서 준비를 하면 다 무조건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되고 본인 스스로 도와줘야 됩니다. 남한테 도움을 받아서는 이건 될 일이 아니에요. 이 가족도 안 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는 본인 스스로 당신이 당신을 도와줘야 된다. 스스로를 도와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의 불안을 감싸줘야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이 문제도 잘 해결될 거야. 남한테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영혼 없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 스스로 너는 정말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남들이 너 잘 될 거야. 잘 해결될 거야.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이 아닌 본인이 본인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고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스스로가 본인에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 이것은 엄청난 파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정말 피가 섞이지 않은 남, 친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친구, 친척들에게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에 도움을 받지만 그거는 목이 마를 때 콜라와 같습니다. 그 순간일 뿐이에요. 결국에는 스스로 본인이 본인의 불안을 해결해야 된다. 스스로 본인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본인을 믿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믿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먼저 본인이 스스로의 불안을 감싸주고 스스로를 축복해주고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극도의 스트레스가 가져다 줄 최악의 상황을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건설적인 생각을 하고 건설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그 문제는 점점 파워가 줄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괴물이 조그마한 곤충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 조그마한 곤충이 이 엄청난 괴물로 만들어졌는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본인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 본인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이 불안과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도 역시 본인이다. 본인 스스로 막 난 용기를 내야지 난 잘할까 이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감싸주는 거죠. 본인을 스스로 위로해주고 잘해왔어. 잘 극복하도록 노력하자. 나는 네가 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 스스로에게 위로해주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 스타팅 포인트에서 그 극도의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연말연시 뭔가 한 해를 정리하는 이 텀에서 모든 일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극도의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한 번쯤 이 글을 보시고 아 내가 내 스스로에게 얼마나 불안을 감싸주고 내 스스로에게 얼마나 축복을 해줬고 내 스스로 얼마나 믿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인 스스로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